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미리 저장한 3D 클립아트 릴리프를 이용해서 그것을 새롭게 조합하여 진행하는 모델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접시 예제는 잎사귀 릴리프와 꽃 릴리프 그리고 접시 릴리프를 불러와서 그것의 크기, 위치 등을 조절해서 새롭게 접시 모양 모델링을 한 예제인데요. 이것을 아트캠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어떻게 클립아트를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아트로서 릴리프들을 불러와서 조합하기 위해서 새 모델을 열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모델의 크기는 100 곱하기 100으로 하고요. 해상도는 1500 정도, 가운데 원점이 오도록 해서 확인을 눌러 새 모델의 설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D) 뷰가 보이게 되고요. 다음으로 다른 작업 없이 릴리프를 불러와 오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툴에 보면 Import as a Relief 클립아트, 클립아트로서 릴리프를 불러오는 이 기능을 사용해서 먼저 live.rlf 파일, 지금 보이는 이 잎사귀 모양으로 저장된 릴리프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live.rlf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선택해서 불러오면 설명드린 것과 같이 릴리프가 클립아트로서 이와 같이 아트캠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클립아트로 릴리프가 들어오게 되면 그 크기 및 위치, 회전을 편집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각도를 해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또한 연두색 포인트를 이용하게 되면 원하는 각도만큼 제가 직관적으로 편집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각도가 맞다면 우선은 붙이지 말고 이 상태로 두도록 하고요. 어시스턴트 탭을 눌러서 이것이 대칭이 되도록 클립아트를 대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아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벡터 툴에 있는 미러를 사용하게 되면 클립아트를 손쉽게 미러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러를 오른쪽으로 시킬 건데 아래 하단에 보시면 Copy Original Object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클립아트를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하여 이동하고자 하는 때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Copy the Original Object를 선택을 하고 우측을 눌러서 선택된 클립아트를 미러를 통해서 대칭 이동을 해봤습니다. Alt를 눌러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미러 기능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창은 X표를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릴리프 툴에서 꽃 모양의 릴리프를 하나 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flower.rlf 파일을 불러와서 그 위치와 크기를 다시 한번 제가 제어를 할 수가 있고 높이가 지금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높이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높이로 만들어준 다음에 세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잠깐 가장자리에다가 놓고 나중에 작업하기 위해서 잠깐 위치를 이쪽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릴리프 툴에서 또 접시 모델링을 하나 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plate.rlf 파일, 접시로 미리 만들어 놓았었던 릴리프 파일을 불러와서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고, 550%로 다음에 Z값도 똑같이 적용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한 Z레이징도 300, 조금 더 키우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을 모델 중앙으로 놓기 위해서 오리진 포지션에 00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키보드 F9를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델 중앙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벡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 단축키로서 F9라는 단축키를 외워두고 계시면 모델링 작업을 수월하고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접시 모델링의 크기와 높이, 위치가 선정되었으면 이것은 이제 클립아트가 아니라 릴리프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릴리프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면 릴리프를 보게 되면 릴리프 레이어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붙여넣고 싶을 때는 이 옵션을 쓰면 되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붙여넣고 싶을 때는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이 접시 릴리프를 그 속에 관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전에 릴리프 레이어 강좌에서 설명드렸듯이 릴리프 레이어는 하나씩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클립 아트를 불러왔을 때는 항상 페이스트 뉴 레이어로 새로운 레이어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페이스트 뉴 레이어 단추를 눌러서 불러왔었던 접시 모델링을 릴리프로 변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클립 아트 3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이쪽에 접시의 그림과 같이 3개의 모델링을 한번 얹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시 쪽으로 가지고 가서 크기를 살펴보면 조금 접시에 비해서 장식이 좀 큰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의 클립 아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벡터 툴의 트랜스폼 기능을 사용해서 그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가 조금 더 이렇게 틀어졌으면 좋겠어서 연두색 포인트를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하였고요. 클립 아트 위로 하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맞춰진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전을 통해서 모델링을 위치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회전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3개로 회전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클립 아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어시스턴트의 필 툴에 보면 블록 회전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벡터를 편집하듯이 이 클립 아트들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블록 카피는 X, Y로 배열을 하는 것이고, 로테이트 카피는 원점, 제가 선택한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 중심으로 각도를 이용해서 몇 도마다 이것을 회전 복사할 것인지, 아니면 개수를 입력하여서 회전 복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의 개수는 3으로 하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세 개의 만들어 놓은 잎사귀와 꽃의 릴리프가 회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 각도가 조금 더 회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되어진 클립 아트들의 조절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회전할 수도 있고 그 크기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회전 복사는 이제 기능이 필요 없으므로 X표를 눌러서 닫도록 하고요. 화면 왼쪽 하단에 보면 툴 설정 변형이라는 옵션 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편집한 클립 아트들을 릴리프 레이어로 다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를 만들고자 하는 클립 아트들을 모두 선택한 후에 페이스트 뉴 레이어라는 단추를 눌러서 클립 아트를 모두 이와 같이 릴리프로 변환을 하였고요. 지금 릴리프의 조합 상태가 머지의 조합이기 때문에 벡터를 끄고 보면 잎사귀들이 표현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잎사귀 부분에 대한 표현을 위해서 이 클립 아트의 조합 모드를 애드의 상태로 바꿔야 되는데요. 이 조합 모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릴리프 클립 아트 페이스트라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아래의 결합 모드를 바로 애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조합 모드가 애드로 되었기 때문에 플레이트 위에 방금 편집한 클립 아트들이 덧붙여지는 형태로 이와 같이 모델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예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예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의 경우 아트캠 풀 버전을 설치하시면 무상으로 제공받는 3D 클립 아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델링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림과 같은 모델링은 라이브러리만을 이용하여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아트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었던 작업은 창을 닫도록 하고요. 새 모델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그림과 같은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모델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크기를 600 곱하기 600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1500 정도로 두시고 원점은 가운데로 두고 확인을 눌러서 설정을 마치고 새 모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을 보시게 되면 릴리프 툴에 릴리프 클립 아트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트캠 풀 버전을 설치하셨을 때 무상으로 제공되고 그 위치를 지정해서 이와 같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라이브러리에 아무것도 없다면 풀 버전을 설치하신 경우 아무것도 없으시다면 새롭게 다시 그 위치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이란 단추를 눌러서 그 위치를 보통은 사용자 공용에
공용 문서, 아트캠 파일, 릴리프의 경로로 기본 경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로를 찾아서 직접 설치를 해 주실 수가 있고, 클립아트 라이브러리를 다른 곳에 저장하고 계시다면 이 위치 디렉토리 설정을 하는 창에서 그 위치를 지정해 주셔서 라이브러리 창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누르고 작업 진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의 산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관련된 클립아트 라이브러리는 이 카테고리 중 그리너리라는 카테고리 속에 보시면 마운틴 1과 마운틴 2에 그 산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크기와 원하는 위치로 이와 같이 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마운틴 2도 불러와서 그 형상을 만들어 보는데, 이것의 형상이 이 반대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벡터 미러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 빨간색 단초를 이와 같이 끌어서 그 방향을 미러시킨 것과 같이 편집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와 크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와 위치가 맞았다면 이것을 릴리프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클립아트를 선택을 하고 벡터 툴의 트랜스폼 변형을 기능을 선택을 해서 두 클립아트를 새로운 릴리프 레이어로 에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 아래에 있는 이 숲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에 대한 표현은 마찬가지로 그리너리에 있는 클립아트 중 트리라인 1, 2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라인 1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지고 와서 그 크기를 조절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이것도 반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조절해보고 이번에는 트리라인 2를 선택해서 앞쪽으로 이와 같이 놓도록 하고요.
다시 추리 라인을 하나 더 선택해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숲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숲의 형상이 만들어졌다면 마찬가지로 3개의 클립 아트를 선택하고 새로운 릴리프 레이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름의 형상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의 형상은 클립아트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지 않은 제가 저장했었던 구름 모델링을 불러와서 그 위치를 지정하도록 하는데, 윈도우 탐색기에 있는 릴리프 파일을 아트겜에 이렇게 끌어다만 놔도 그것이 클립아트로 만들어져서 이와 같이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진 클립아트를 그 크기를 또 한번 조절을 하고 위치를 이동해서 원하는 위치로 원하는 크기로 다시 한번 편집을 하고 이 클립 아트를 복사하고 다시 붙여 넣어서 2개를 생성하여서 다시 한번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된 클립 아트의 경우 조절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복사된 클립 아트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벡터 툴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조절 포인트를 보이게 한 다음에 그 형상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칭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절 포인트를 반대로 방향을 바꾸었고요. 다음으로 더 크게 해서 약간만 걸쳐 있는 형상으로 구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름에 대한 클립 아트의 위치가 원하는 형상이 맞다면 2개의 클립 아트를 선택을 하고 변형 툴에서 이것도 역시 페이스트 뉴 레이어로 설정한 구름 값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릴리프로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늑대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에서 늑대에 대한 라이브러리는 이 카테고리 중에 애니멀즈라는 카테고리에 이 늑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늑대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이와 같이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고요. 하나 더 선택을 해서 지금 제가 2번 선택해서 3마리가 됐는데요. 한 마리는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도록 하고요. 2번째 불러온 이 클립 아트를 다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클립 아트를 선택하고 벡터 툴의 트랜스폼을 눌러서 조절 포인트들이 보이도록 설정을 한 후 이것도 대칭 이동처럼 조절 포인트를 반대로 끌어서 이와 같이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크기를 줄여서
조금 멀리 있는 듯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두 개의 클립 아트가 늑대가 그 나무보다 높이가 낮아서 합치는 기능으로 사용하게 되면 나무 밑으로 이 아랫부분들이 표현되게 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툴 설정 변형에 보면 릴리프 클립 아트 페이스트 옵션이란 것이 있습니다. 클립 아트를 불러왔을 때 붙여넣는 옵션을 다시 한번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조합 모드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 그 아래쪽을 살펴보면 어느 일정 높이에서부터 올려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높이 값을 제가 2.5mm 정도를 적용해서 올려서 이 높이에서 어느 정도 올려서 새로운 레이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새로운 레이어, 울프에 대한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졌는데 나무에 겹치지 않도록 일정 정도 높이가 올라와서 만들어져서 이와 같이 앞쪽에 있는 형상으로 모델링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릴리프 클립 아트 라이브러리는 이제 필요가 없으므로 X표를 눌러서 닫아주도록 하고요. 모델링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토글 벡터 설정도 어프로 해서 벡터를 없애고요. 이와 같이 아트캠을 사용하게 되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클립아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손쉽게 그것들의 크기를 조절하고 방향을 변경해서 이와 같이 그림과도 같은 모델링을 손쉽게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아트캠에 있는 페이스 위저드라는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위저드는 지금 보이는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마법사의 단계를 거쳐서 오른쪽과 같은 3D 릴리프 형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마법사 단계에서 첫 번째로 모델의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고 그리고 얼굴 형상에 맞는 벡터 라인을 그리고 그 다음에 미간의 위치와 뒷목의 위치를 설정을 한 후에 릴리프가 만들어질 크기를 설정하게 되면 다른 모델링 작업 없이 오른쪽과 같은 릴리프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100 곱하기 100에 해상도는 1500 정도로 두고 단위는 밀리미터로 해서 설정을 마친 후에 확인을 눌러서 새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 위저드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트캠에서 페이스 위저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공구 박스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공구 박스가 보이지 않는 경우 메뉴 중 장애 툴바 앤 도킹 윈도우에 공구 박스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그 창을 보이도록 선택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공구 박스에서 페이스 위저드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얼굴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그림을 불러오는 단계입니다. 그림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미리 준비한 우먼.jpg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온 이미지로부터 이와 같이 모델링을 할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2단계로서는 얼굴 외곽에 대한 형상을 아웃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벡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얼굴 형상, 페이스 위저드로 만든 얼굴 형상에 대해서 폴리라인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폴리라인 그리기라는 매뉴얼을 이용해서 얼굴 왜곡 형상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 그리기를 누르고 부드럽게 생성이라는 체크를 하고 얼굴 외곽 형상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벡터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올라가는 꺾이는 부분을 뾰족하게 꺾이기 위해서 폴리라인 부드럽게 생성을 풀어주도록 하고요. 근처에 점을 하나 찍고 뒷목 있는 데까지 연결을 하고요. 하나 더 찍은 다음에 폴리라인 부드럽게를 선택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외곽 라인에서 편집이 필요하다면 폴리라인 창을 닫고 벡터 툴의 점 편집 모드에서 다시 한번 외곽 라인에 대한 편집이 가능합니다. 좀 더 사진에 맞게 벡터를 편집하도록 하고요. 필요 없는 점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점은 부드럽게 옵션을 적용하도록 하고요. 목 구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점을 지워서 정확하게 목선 라인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원하는 대로 커브가 편집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페이스 위저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지금 첫 번째 미간 중앙과 뒷목에 대해서 클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셀렉트 보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먼저 저 버튼을 누르고 미간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 설정을 하고 다음 뒷목에 대해서 컬러 D 부분을 설정해서 미간 중앙과 뒷목에 대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네 번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 이미지로부터 생성한 릴리프의 크기를 지정하게 됩니다. 얼굴의 크기는 73 곱하기 90으로 만들 것이고, 이때 모델의 치수, 새 모델의 치수는 100 곱하기 109로 만들 것입니다. 숫자를 바꾸고자 한다면 여기에서 그 숫자를 다시 입력을 해서 재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본 숫자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눌러서 다음 단계의 위자드 단계로 마법사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그려준 벡터 외곽 라인을 기준으로 아트캠이 연산하여서 얼굴 형상에 대한 모델링을 자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페이스 위저드가 모두 계산이 된 상태인데요. 마법사의 단계를 거치면 별다른 모델링 없이도 이와 같이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림으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픽셀들이 표현이 되는데, 이 픽셀들은 이전에 배웠었던 스culpting 기능으로 이 부분을 부드럽게 물방울의 부드럽게 기능을 이용해서 피부 부분이라든지 픽셀 부분에 대한 형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가 너무 세서 강도를 줄여보도록 하고요. 머리 부분은 이렇게 살짝 눌러서 부드럽게 표현하도록 하고, 더 디테일이 살아야 되는 부분은 양각 기능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하나씩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가락 기능을 이용해서 이 광대 부분을 조금 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조금 더 크게 하고, 광대 부분에 대한 이 모델링에서 그것을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모델링에서 광대 부분을 조금 더 살려주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 턱 부분을 조금 더 음각 기능으로 좀 더 살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조금 더 크게 하고 강도를 줄이고 턱을 조금 이렇게 밀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지금 턱 부분이 너무 움푹 들어가게 돼서 지우개를 이용해서 턱 부분만 다시 살려주도록 하고요. 부드럽게 기능으로 다시 작업을 하고, 음각보다는 손가락 기능으로 눌러서 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손가락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음각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형상을 조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스culpting 기능을 이용해서 얼굴 형상에 대한 모양이 만족스럽다면 페이스 위저드 마법사를 닫기를 누르고요. 완성된 형상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르게 편집이 필요하다면
릴리프에서 스culpting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트캠은 페이스 위자드라는 마법사 단계가 있어서 사진을 불러와서 외곽 라인을 추출하고 미간과 뒷목에 대한 위치를 설정한 다음에 크기를 지정해서 별다르게 모델링 지정 없이도 사람 얼굴에 대한 모델링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페이스 위저드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